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사회 각층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데일리는 아프리카 BJ 박소은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소은의 친동생 A씨는 최근 박소은의 아프리카 게시판에 상황이 이제야 정리되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며 지난주 저희 언니가 하늘의 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니가 마지막으로 올린 방송 공지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모두 읽어보았고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제가 본인이 아니라 논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언니가 악플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으니 언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무분별한 악플과 추측성 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한다. 가족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소은은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소은은 지난 6월 공개 연애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소은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박소은 관련 사생활 폭로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해당 글에 유명한 남성 BJ 세아가 남자친구가 있는 박소은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박소은이 BJ 세아 집에 방문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로 인해 박소은은 악플에 시달렸고 세아도 박소은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세아는 박소은이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소은이 세상을 떠나면서 세아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 세아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 올린 박소은과의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인데요. 의외로 두 회사 간에는 단순히 경쟁뿐만 아닌 여러 가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1조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저조해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계약 물량을 다 못 채우자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전문 조사업체 DSCC는 보고서에서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보상한 금액은 약 1조 1,45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아이폰에 탑재되는 중소형 OLED, 즉 유기 발광 다이오드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애플이 일정 물량을 보장하고 실제 주문량이 이에 못 미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이 부품 공급사에 이러한 계약을 맺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2019년 2분기에도 동일한 이유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9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었는데요. DSCC는 올 2분기 보상금은 1년 전 패턴을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플이 지급한 보상금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포함돼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의 바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잠정 실적에서 8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IT 업계에서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준 보상금이 9천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은 1조 1,4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엄청난 것 같은데요. 특히 IT 분야에 대한 경계는 아예 중국 기업들의 제품을 막아버릴 정도로 심한 수준이네요. 연합뉴스는 영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내년부터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 통신망에 이미 사용한 화웨이 장비를 전면 제거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이 같은 정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이후로는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2027년까지 없애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유선 광역대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우든 장관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영국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안보, 경제를 위해 지금은 물론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와 보다폰 등을 포함한 영국 통신업계는 화웨이 장비 제거에 최소 5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삼성전자,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등이 화웨이 대신 영국 5G 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5G 통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비핵심 부문에서 점유율 35%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정부 통신본부 산하의 국립사이버보안센터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에 따른 추가 리스크를 검토해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지만 여기서 나아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의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테슬라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많이들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자체 행사에서 테슬라 차량 시승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노조를 대표하는 현대차 노조가 테슬라를 직접 타보고 경쟁사의 기술 수준을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이죠.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주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사업부별로 분산 개최하는 노조 대의원 교육 수련회에서 테슬라의 모델3 시승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의 대표격인 대의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위기,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고용 전망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테슬라의 차량을 시승하는 것입니다. 행사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단거리 시승은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도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차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차 기술을 대의원들이 직접 경험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울산 공장의 상습 조기 퇴근자 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고 논란이 됐던 업무 시간 중의 와이파이 제공도 올 1월부터는 차단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류 콘텐츠를 장착한 한국 업체들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왓챠가 한류 콘텐츠를 앞세워 연평균 매출 191% 고속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시간 10분, 넷플릭스에서 뭘 볼지 찾는데 1시간, 넷플릭스 사용자 사이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영화를 보는 시간보다 어떤 영화를 고를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의미입니다. 국산 스트리밍 업체 왓챠는 이 소비자들의 고민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냈습니다. 정확한 취향 분석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 시장의 강자들과 경쟁한다는 전략이죠. 왓챠는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태훈 대표가 2011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모든 서비스의 개인화를 꿈꾸며 영화 평점 기록 및 추천 서비스로 출발한 왓챠는 추천 범위를 도서와 드라마까지 넓혔습니다. 앞으로는 게임과 웹툰까지 확장할 계획인데요. 2016년 출시한 월정액 VOD 스트리밍 서비스인 왓챠 플레이는 기업 전체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100만 명 가까운 소비자가 왓챠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요. 이달 초 해외 진출을 위해 기존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왓챠피디아로 OTT인 왓챠 플레이는 왓챠로 서비스명을 바꿨습니다. 현재 왓챠가 보유 중인 콘텐츠는 약 8만 편인데요. 왓챠는 2011년 설립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91%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 중입니다.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시청 시간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2016년 14시간 12분이었던 시청 시간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28시간 42분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는데요. 올 9월에는 일본, 내년 6월부터는 동남아시아의 왓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사이는 참 묘합니다. 동반자인 것 같다가도 상당한 경쟁을 하는 경쟁자이기도 하죠. 한류만 봐도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경계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 젊은 세대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중국명 더우인에서 갑자기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팬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계정들이 대거 차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류 팬들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에서 다수의 한국 연예인들의 공식 계정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우인 계정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연예인들은 가수 트와이스, 비, 마마무, 아이즈원, 선미, 현아, 김희철, 배우 지창욱 등 다수입니다. 한국 연예인들을 팔로우하던 중국 팬들의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한국 연예인들 계정 이름만 남아있고 프로필 사진이 사라진 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기 한국 연예인들은 더우인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더우인 측은 한국 연예인들의 계정이 차단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정이 차단되는 경우는 올린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때라고만 언급했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 당국이 사드 보복 때 한한령을 내렸던 것처럼 한국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자국 내 인터넷 통제 과정에서 기술적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